먼저 오늘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 혹시 예. 내용 보셨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감상평. 열심히 응원했죠. 뭐. 잘한다. 하면서. 김용남도 응원하는 김문수. 잘한다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 아니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고 화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일단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정통성은 김문수 후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예. 공식적인 경선을 통해서 최종 선출된 당의 후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예. 너무 염치가 없어요. 한덕수 후보가 염치가 없다. 진짜 염치가 없는 거죠. 예. 아니 이거는 마치 내 자리 내놔라는 식이야. 그냥 내 자리 내놔. 네. 나 드디어 이제 출마해 줬으니 내가 비켜. 국힘 후보 자리는 원래 내 자리잖아. 그런 법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러면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경선은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네. 경선은 왜 했고 돈은 왜 냈습니까? 지금 그럼요. 후보들이.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도 전 시장도 이렇게 막 분노하는 이유가 있죠.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요. 정말 화난 상황이고. 아니 이게 이른바 판을 다 짜놓고 네. 여태까지 짜고 친 거냐? 당 후보 결정되면 네. 바로 한덕수로 이렇게 교체하기로 짜놓고 그냥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주길 원하는 거냐? 사실은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판을 짜놓고 네.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 정해졌던 건데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임했던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일방적으로 양보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단일화의 주체는 네. 당연히 후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제3자가 뭐 아무리 그게 당이라고 하지만 당의 지도부도 제3자인데 네. 거기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의 입장에서는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한덕수 불러온 것은 이거 김문수 아니냐. 그러니까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해왔고 김덕수며 뭐 을지문덕 이런 얘기도 하면서 단일화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표를 다 얻어서 당선도 됐고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단일화 뭐 안 할 것처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것 같아요. 당 지도부 얘기는 또. 아니 단일화를 당장 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하자는 거지 지금 입장도 지금의 그렇죠, 입장도 그렇죠. 단일화 안 하겠다는 것도 근데 아니네. 25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건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고 화날 수밖에 없는 게 당 지도부면 국민의힘 지도부면은 당 대선 후보한테 뭐 사실상 뭐 정권을 주는 당 무소권이 있는 당 후보한테 그렇죠. 네. 굽히고 들어오면서 당 후보의 얘기를 듣고 당의 입장보다는 당 후보의 얘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 지도부가 당 후보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따라와 멱살 잡고 이제 끌고 오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예. 그 전해의 11월에 국민의힘 당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네.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음. 그때 당 후보를 대하는 자세하고 지금의 자세가 왜 이렇게 틀려요? 그때는 그냥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맞아요. 그러더니 왜 지금은 뭐 이러면서 앉아. 뭐 이러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열받을 만하죠. 열받을 만하다. 김문수 후보도 근데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토론 방송 토론하고 목금 여론조사 통해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자. 그리고 그 사이 일주일 사이에는 각자 선거운동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라를 알리고 정책 선거 뭐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책을 알리고 단일화가 누가 되는 게 좋겠느냐 이걸 좀 판단해 받자 이 얘기 같은데 그럼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까지 제안했으면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좋다 일주일 동안 뛰어보고 그래도 내가 유리하니까 내가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어제도 했었고 오늘도 하더라고요 또. 그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정도 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리를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마를 한 것 같아요. 이건 내 거야. 아 그거밖에 길이 없고 그대로 될 거야라는 생각에 내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후보야. 내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박차고 네. 출마를 해줬으니 내 자리 내놔야지 이건데 네.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런 게 어딨어요. 특히 정치는 자기가 노력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쟁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자기가 공직생활 50년 했다고 뭐 이것저것 난 국무총리도 2번 해봤고 네. 뭐 주미대사도 해봤고 경제부총리도 해봤고 뭐 그러니까 난 잘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마인드가 지금 이 시점에도 철저하게 임명직 공무원 마인드인 거예요. 아, 내 자리는 그렇네요. 여기. 아 그렇네. 누가 보장해주면 내가 요 자리 쏙 들어가야지. 이거를 듣고 보니까 맞네요. 선출직은 전혀 시스템이 다르다는 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11일까지 내가 이제 이 단일화가 안 되면은 나는 이제 본선 못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본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지율로만 보더라도 네. 두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지금. 그 이재명 후보와는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2위. 근데 지지율은 뭐 사랑도 움직이고 지지율도 예? 움직이죠. 아. 저는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최고점이다. 네,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왜냐하면 초보거든요. 아. 일단 당장 실수한 게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 정도의 권력 의지도 없는 사람이 왜 나왔어? 당장 이 반응이 나오잖아요. 적어도 모름지기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은 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꼭 대통령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나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 대통령이 돼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하고 싶어. 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적어도 있어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11일까지 내 자리 안 내놓으면 나 안 해. 이 판에서 빠질래. 네. 그러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그래 하지 마. 음. 반도라. 이렇게 아,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지지율이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걸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는 무소속 후보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물론 최종적으로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비 보전을 다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다 받는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다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는 못 받아요. 아니 우리가 알기에는 10% 득표하면은 절반, 15%는 다 받는다. 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보전 신청을 막상 선관위에 해 보면 예. 삭감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필요 없는 건데 이거는 보존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데 뭐 그래서 빠져요. 예를 들어서 선거사무소를 열어놓으면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죠. 네. 근데 후보들 그 전에 예비 후보 때부터 선거사무소는 다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예를 들어서 본선거 들어가기 전에 설치됐던 예비 후보 신분으로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라든지 운영비 이런 거는 보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런 건 다 빠지는 항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딱 22일 동안 쓴 돈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22일 동안 쓴 항목 중에도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많죠. 다과는 접대할 수 있잖아요. 다과비 같은 거 많이 깎여요. 그래서 보전율을 막상 해보면 예. 아주 회계 책임자가 꼼꼼하게 잘하면 90% 초반쯤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어쩌면 대통령 선거는 95%까지 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근데 선거 비용이 한 2억이면 뭐 95% 보전을 받으면 네. 뭐 한 1,000만 원 내 돈 쓴다. 뭐 1,0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죠. 근데 네.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적어도 예. 500억 이상은 써야 되는데 선거 500억. 비용이 그렇죠. 500억의 5%를 못 받아 보전을. 그럼 얼마죠? 5, 25. 25억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 네. 실질적인 비용 문제도 크다. 아니 그리고 일단 쓰고 나중에 받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써야 되잖아요. 내 돈 쓰고. 네. 일단 쓸 돈이 어디 있어요? 한덕수 후보가 처가가 아무리 부잣집이었지만 네. 글쎄 500억 현찰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네. 그것만 믿고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러면 한덕수 후보 못 버텨요. 못 버틴다. 한덕수 못 버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일화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 차질을 빚는 부분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이 선거 홍보물 발주 마감일 예. 이지만 발주도 시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네요. 아, 소위 말하는 펑크가 났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야, 아니 선거 홍보물 우리 예. 선거 치르게 되면 이제 선거일 전에 집집마다 홍보물이 오잖아요. 맞아요. 후보들 그걸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대략 2,500만 부를 찍어야 됩니다. 아 가구마다 네, 다 줘야 세대마다 되니까.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2,500만 부면 건당 200원만 해도 50억이에요. 그것만 네, 해도 그것만 해도 거기다가 이제 그 우표값도 하잖아요. 우표값. 야, 배송비 이건 일단 만만치가 않네요. 대선 자체가. 그래서 네. 사실은 정당 원내 정당의 경우에는 예. 대통령 선거 아니면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선거 보조금이 나오죠. 네. 그러면 그 선거 보조금 플러스 뭐 당의 유보금 내지는 대출을 받아서 일단 선거를 치르고 나중에 보전을 받는 구조인데 무소속 후보는 그런 게 없어요. 선거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네요. 원내 정당만 받는 거지. 예. 근데 한덕수 후보 그 김문수 후보가 너무 잘 알죠 그런 거를. 네. 그래서 한덕수 후보 일주일만 버텨 보시라. 못 버틸 거다. 딱 알고 딱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참 글쎄요. 한덕수는 못 나오고 그럼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당 지도부는 아예 지금 척져 있는 상황이고 네. 제대로 기능이 안 되겠네요.